이번 장에서는 클래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클래스는 기본 타입과 달리 사용자 정의 타입에 해당하며 구조체와 공용체 또한 같은 범주에 포함됩니다. 간단한 자료 구조를 만들 때 클래스나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설계 관점에서는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설계는 공통된 속성과 동작을 구분해 기본이 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클래스를 기반으로 상속을 통해 재사용하거나 추상화를 통해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객체 지향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관련 설계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통되는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세분화하는 것이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퀴, 엔진, 차체와 같은 요소들을 구분하고 제어 기능이나 속도 조절과 같은 동작 요소도 따로 나누는 방식이 설계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속성과 동작을 구분하여 하나하나 클래스로 정의하고 이후 이를 확장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클래스 기반 설계의 핵심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의 클래스를 선정의 예제로 활용하면서 구체적으로 클래스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격투 게임에서 각 캐릭터가 존재하고 이들이 대전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캐릭터는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확장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주먹 버튼이나 방향키 같은 입력을 처리하는 클래스가 필요하며 대전 자체를 관리하는 격투 관련 클래스도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 처리, 생명력 관리, 점수 계산 등과 같은 기능도 각각 클래스로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는 이들 중에서도 캐릭터 중심으로 특히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캐릭터 클래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는 공통된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파워 관련 속성만을 고려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있으며 생명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작 측면에서는 방향키 입력에 따라 앞뒤로 움직이는 함수, 그리고 주먹이나 발차기와 같은 공격 함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속성과 동작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기본 캐릭터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격투에 활용되는 캐릭터 클래스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정의에는 세 종류의 키워드가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됩니다. 키워드를 지정한 후에는 클래스의 이름을 정의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중괄호 안에 클래스의 멤버들을 나열하는 구조가 됩니다. 클래스 멤버는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데이터 멤버, 즉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부르는 항목이 있고 동작을 담당하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열거형 리스트가 있을 수 있으며 클래스 내부에 별도로 정의되는 중첩 타입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클래스 멤버를 구분하는 이유는 각 멤버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클래스 형식을 바탕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먼저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하고 이어서 클래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중괄호 안에 필요한 멤버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파워 관련 속성으로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데이터 멤버로 정의하고 동작과 관련된 함수로는 이동 함수와 공격 함수를 멤버 함수로 선언합니다. 선언된 멤버 함수는 보통 별도의 소스 파일에서 구현하게 됩니다. 이때 클래스 정의가 포함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하고 구현 파일에서 각 멤버 함수를 정의할 때는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 연산자를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클래스의 이동 함수를 정의하려면 이렇게 작성해야 해당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인식됩니다. 이때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를 생략하면 일반 전역 함수로 인식되며 이는 멤버 함수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멤버 함수를 클래스 정의 내부에서 직접 구현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인라인 함수로 취급됩니다. 이번에는 클래스 멤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는 데이터 멤버라고 하며 클래스 내에서 일반 변수처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화는 중괄호 또는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괄호 방식의 초기화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클래스 멤버 중 함수 형식을 가진 것은 멤버 함수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멤버와 멤버 함수는 스태틱 지정자를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멤버입니다. 스태틱이 아닌 멤버는 반드시 객체를 생성한 후에 점 또는 화살표 연산자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멤버나 멤버 함수 자체에 값을 지정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타입만 가져오고자 할 때는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 연산자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멤버 접근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에서는 일반 변수를 선언한 부분이 데이터 멤버이며 중괄호 초기화나 대입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괄호 방식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경우 함수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멤버 선언 시 괄호가 사용되면 함수가 됩니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함수는 반환 타입과 괄호로 구분되며 첨자가 붙으면 배열이 됩니다. 데이터 멤버는 기본 타입뿐만 아니라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도 선언할 수 있으며 멤버 함수는 클래스의 동작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클래스 멤버에 접근하는 방식은 객체 생성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객체를 선언한 경우 점 연산자를 사용해 데이터 멤버나 멤버 함수에 접근합니다. 여기서 해당 멤버는 반드시 생성된 객체를 통해서만 접근됩니다.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 연산자를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한편 new 연산자를 사용해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한 경우 이때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하여 멤버에 접근합니다. 멤버 중 세 번째인 열거리스트는 범위 지정형이 아닌 일반 열거형 타입에 대해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열거리스트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전에 다룬 데이터 멤버나 멤버 함수처럼 객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클래스 이름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방법이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다소 혼동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클래스 내부에 정의된 멤버 중 중첩 타입은 반드시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제를 보면 클래스 내부에 일반 데이터 멤버가 있고 범위 지정형이 아닌 열거리스트도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클래스가 중첩되어 정의되어 있으며 이 중첩 클래스는 중첩 타입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타입 diff나 유징 구문을 통한 타입 재정에 역시 중첩 타입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범위 지정형 열거형 타입은 열거리스트가 아닌 중첩 타입으로 간주되어 구분됩니다. 그럼 각각 대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이 클래스에서 분류는 열거리스트로 도트 연산자뿐만 아니라 화살표 연산자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나 열거형 이름인 컬러를 사용하는 방식 모두 유효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네스트는 마이네스트 내부에 정의된 중첩 클래스이므로 직접 이름만으로 접근할 수 없고 반드시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첩 타입은 객체가 아닌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입 diff나 유징을 이용한 타입 정의 역시 중첩 타입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한편 범위 지정형 열거형은 반드시 열거형 이름과 함께 지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첩 타입은 항상 클래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를 통해 접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클래스는 속성과 동작을 정의하며 데이터 멤버에 대한 메모리 레이아웃이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클래스 자체는 객체가 아니며 그 자체로 메모리가 할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해당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야 하며 그래야 실제 메모리에 올라가 객체가 생성됩니다. 객체가 생성되면 그에 속한 데이터 멤버들도 각각 독립적으로 생성되어 고유의 메모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객체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스태틱 멤버는 외외로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멤버로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일반 객체의 경우 멤버 접근은 도트 연산자를 이용하며 멤버 함수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또한 포인터 타입의 객체는 화살표 연산자를 통해 멤버에 접근합니다. 여기 캐릭터라는 클래스에 여러 데이터 멤버와 멤버 함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타입의 객체를 선언하고 해당 객체에 대해 멤버에 접근할 때는 도트 연산자를 사용하고 멤버 함수 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객체 포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하여 멤버에 접근하게 됩니다. 결국 접근 방식은 객체인지 객체 포인터인지에 따라 도트 연산자와 화살표 연산자를 구분해서 사용하며 이것은 기본적인 멤버 접근 규칙에 해당합니다.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멤버에 대한 접근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은 외부 어디에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프라이빗은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됩니다. 프로텍티드는 상속과 관련된 접근 제어로 이후에 다루겠습니다. 클래스의 기본 접근 지정자는 프라이빗으로 지정되지만 스트럭트와 유니언의 기본 접근 지정자는 퍼블릭으로 설정됩니다. 클래스와 스트럭트는 접근 지정자 기본값만 다를 뿐 그 외의 동작은 동일합니다. 예제에서 캐릭터 클래스 안에 퍼블릭 영역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정의된 멤버들은 외부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 지정자는 클래스 내 어디에든 여러 번 선언 가능하고 위치와 순서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멤버는 외부에서 접근한다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접근 제어자는 클래스 설계 시 멤버들의 노출 범위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